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교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IGRT 장비 최신 동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와 관련돼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어, 어떤 뭐 conflict of interest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요 강의 자료는 제가 작년 2013년 12월 15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한 자료인데 제가 어떤 IGRT 그런 장비들을 조사하면서 자료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들이 뭐 어떤 장비를 선택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외학물리를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튜브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재작년에 최학 교수님께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쓰신 자료인데요. 이 한 장으로 사실은 IGRT 어, 그런 발전의 그 오버뷰를 보여드리는 데는 참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2000년도에 IGRT, SBRT, 뭐 콤빔이 나오면서 이런 테크닉들이 도입이 됐었고 2010년, 2020년부터는 MRI, 뭐 펫 가이드드 이런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순서는 이제 장비를 이제 소개를 드릴 때 이미징 테크닉별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나 이미징, 그 다음에 볼리메트릭 엑스레이 이미징, MR 이미징, 펫 이미징 요 순서대로 좀 장비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플라나 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많이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미 어느 정도 기술 발전이 좀 포화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최신 장비들 중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는 엑스레이 이미징 같은 경우에 사이버 나이프가 있을 것 같고요. 사이버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방향에서 엑스레이 이미징을 찍어서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엑스레이 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카본 아이온 테라피 같은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프로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콘빔이 이제 적극적으로 잘 사용이 되는 그런 분야인데 이제 카본 아이온 테라피는 아직은 이제 그런 콘빔이 도입이 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이미징이 환자 셋업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컨트라스트는 좀 떨어지지만 튜머를 트래킹해서 이제 빔 게이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콤빔입니다. 콤빔 시티가 이제 저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일리 이미징 타입이 되겠는데 보통의 선형 가속기에 이제 잘 사용이 되고 있는 이미지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이제 엘렉타 벌사 HD고 브리언 트루빔인데 오른쪽은 그래서 이런 그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게 콤빔 CT가 되겠습니다. 엘렉타나 뭐 베리언이나 다 이제 4D CT, 콤빔 CT가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엘렉타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4D 콤빔 CT가 되겠고요.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엘렉타 같은 경우에는 그 포커스 그 온라인 매거진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은 네덜란드 유트렉 기관에서 이제 콘빔을 기반으로 어댑티브 레디오 세라피 워크플로우를 이제 개발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도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프랙션 콤비시티 관련돼서는 뭐 한 5년, 10년 전에 많이 연구가 됐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사선 치료 빔을 쏘면서 이미징 빔을 동시에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영상을 얻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의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빔이 이 환자 몸에 서 스캐터 되면서 이 KB 패널에 들어가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이제 끼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베리언 헬시온 코밋입니다. 이제 코밋티 이미지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리언 장비가 굉장히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게 이제 그 베리언 장비를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사용할 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좌측에 보이는 이미지가 플래닝 시티가 되겠고요. 가운데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베리언 헬시온으로 이제 촬영한 그런 콤비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시티에 비해서
약간은 아무래도 이제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수한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부위에 찍은 이제 코뮤니티가 되겠고요. 플래닝 시티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미지 영상 퀄리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리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이퍼 사이트를 출시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진보된 개념의 이제 콤비시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사이즈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뭔가 개선을 해서 영상 퀄리티를 굉장히 좋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리언에서 홍보하고 있는 거는 이제 CT랑 콤비시티랑 이제 비교했을 때 거의 그 HU 값이 어,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그 콤빔 시티하고 플래닝 시티의 HU 값을 비교하는 건데 크게 차이가 없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콤빔 시티를 하이퍼 사이트로 찍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시티 시뮬레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사이트로 찍은 콤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시티에 아주 유사하게 얻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헤드앤넥에 대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그 코미시티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베리언에서는 이미 그 콤빔 베이스드 어댑티브 RT 솔루션이 나왔죠. 그래서 이토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헬시온하고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소프트웨어를 이제 새로운 걸 탑재를 해서 이토스라고 불리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시온을 구매한 기관에서 이토스를 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헬시온으로 헬시온으로부터 이토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지금 현재는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상황이 개선이 돼가지고 저희도 한국에서도 그 헬시온을 구입한 그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토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어댑티브 RT를 이제 15분 만에 끝내는 그런 개념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뭐 대략 이제 콤비피티 같은 경우에는 1분도 아니고 뭐한 30초 안에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도 AI 기반으로 15초에서 30초, 그리고 이제 플랜 제너레이션도 IMRT에 대해서는 한 뭐 2, 3분 정도, 그 다음에 QA 캘큘레이션도 자동으로 되고, 빔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2그레이 기준으로 1, 2분 정도 걸려서 대략 이제 15분 정도의 어댑티브 RT를 마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여겨볼 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나 어댑티브 플래닝이 사실은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AI를 활용해서 시간을 이제 단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많이 엿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크레이에 있는 제품인데, 어,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베리언 헬시전이나 이토스에 보면은 이제 콤빔시티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이제 어큐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콤빔시티가 아니고 이제 어큐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리컬 방식으로 빔을 딜리버리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콤빔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큐레이 장비들이 보통 이제 MV 그 치료 빔에서 약간은 이제 낮은 그 에너지의 빔을 사용을 해서 영상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K 이미징을 얻을 수 있는 KB 튜브랑 그다음에 디텍터를 이제 이렇게 90도 각도로 어, 탑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거의 CT와 관련 같은 그런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텍터가 위치한 것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런 영상이 되겠는데, 위쪽이 이제 팬빔 일반적인 위쪽이 클리어알티 CT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이 이제 보통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플래닝 CT가 되겠는데, 얻는 그런 방식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유사하게 얻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대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이아그노스틱 CT에 견줄 만한 그런 영상 퀄리티가 얻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헤드앤넥 부위에 대한 그런 CT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그 실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어떤 이미징
어퀴지션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효율성을 만약에 중시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미지 퀄리티는 조금 더 타협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컨디션으로 이미 영상을 얻었을 때는 거의 플래닛시티와 가깝게 영상이 얻어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온라인 어댑티브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프리사이즈 AR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오프라인 어댑티브 솔루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그 프리사이즈 ART에서 오프라인 어댑티브 솔루션을 사용을 하려면 이제 환자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도즈 모니터링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이미징에 이제 도즈 캘큘레이션을 하고 이제 도즈 어큐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어댑티브 RT 플래닝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이 현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이제 온라인 어댑티브 RT 솔루션이 이제 개발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어댑티브 RT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렉타, 베리언, 어크레이 3사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베리언에서만 온라인 어댑티브 솔루션을 갖고 있고 이제 어크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어댑티브 RT 솔루션은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서 갖고 있는 이제 엘렉타 유니티가 되겠고요. 이제 MR 가이드드 RT 솔루션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엘렉타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MV FF빔 하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1.5 테슬라 MR 시뮬레이터를 그 선형 가속기하고 합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필립스 MR 제품을 이제 탑재를 했고요. 그래서 MR 이미징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립스에서 이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 그 MR 일반적인 그 1.5 테슬라 MR 시뮬레이터에서 찍은 MR 영상이고 오른쪽은 유니티에서 찍은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브레인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보시면은 유니티가 아주 좋은 MR 영상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어, 큰 특징은 그 어댑티브 RT만 가능하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컨셉적으로는 그 카우치를 통해서 환자를 셋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댑티브 플래닝을 통해서 그 이제 환자의 어떤 셋업 에러나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Adapt to Position이 있고 Adapt to Shape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포지션만 변경을 할 경우에는 ATP를 선택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Shape까지 변해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싶다 그러면 ATS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TP, ATS 이 두 옵션이 있어서 요걸 가지고 환자 셋업, 그 다음에 또 어댑티브 RT 플래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ATP나 ATS에서 이제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 가장 심플한 건 그냥 어댑테이션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MLC만 바꾸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U만 바꾸는 경우 그 다음에 MU랑 MLC 옵티마이제이션을 같이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오른쪽이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어떤 계산하는 그런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오른쪽 옵션이 더 길게 걸리겠죠. 그래서 사실 요거를 이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유니티를 사용할 때는 ATP나 ATS를 사용하는 어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이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는 이제 뭐 ATP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따라서 18초에서 360초니까 대략 5, 6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ATS는 길게는 10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프로스테이트 환자를 치료하면서 획득한 그런 영상이 되어 있고요. 제일 왼쪽은 CT 영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미지는 MRI의 OAR을 컨터링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제 두 개를 다 퓨전한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리버 케이스에 대해서 얻은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퀄리티를 한번 그냥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브레스트 그 환자에 대해서 영상을 얻은 건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 실제로 저희가 CT를 기반으로 이제 만약에 타겟을 컨트롤링 하게 되면 이런 노란색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수술하고 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 타겟은 이제 MR이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MR로 봤을 때는 빨간색으로 이제 컨트롤링이 돼가지고 실제 CT 베이스드 타겟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점에서 이제 파셜 브레스트 이레디션 같은 경우에는 MR 가이디드 RT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R 가이디드 RT가 한 가지 또 굉장히 그 좋은 점은 이렇게 그 리얼타임 이미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빔을 조사하면서도 계속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타임 그 시네 MR 이미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케이스는 이렇게 그 옵틱 너브를 치료하는 그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안구가 움직이면서 옵틱 너브가 움직이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저희 장점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프로스테이트 환자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약 10분간의 그런 이미지 세션을 압축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Comprehensive Motion Management CMM이라고 하는 그런 유닛이 게이팅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재작년에 이미 그 어프로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요게 이제 그 재작년에 유트렉에서 먼저 3명의 환자를 치료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명의 환자는 앱도미널 튜머였고, 그 컴프레션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앱도미널 컴프레션을 통해서 호흡 매니지먼트 하고 이제 치료를 했던 걸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MM 자체가 아직은 한국에 이제 그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저희가 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MMRP라고 해가지고 모션 매니지먼트, 모션 모니터링 리서치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협약을 맺으면 이런 유닛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분석은 이제 그 백그라운드로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타겟 트래킹할 그런 타겟 리전을 이제 정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트래킹 해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이 CMM이 도입되기 전에 게이팅 치료가 필요할 환자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토콜을 정할지 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렉타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그 영상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T2를 얻게 되는데 그 DWI나 이런 영상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올로지 가이디드 RT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기관에서도 연구를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연구 같은 경우에는 DWI 영상을 가지고 어떤 펑셔널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텍션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DWI를 이용해서 이제 바이오마커를 찾는 그런 연구들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펫 가이디드 R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펫CT하고 방사선 치료를 결합한 그런 치료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 안에 이제 그 선형 가속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펫CT를 이제 동시에 이제 결합한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펫CT가 이제 타겟을 디파인하는 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방사선 치료를 잘 결합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비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냥 알고 있고 또 많이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일리 이미징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콤빔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데일리 이미징으로 CT도 이제 가능하게 됐고 또 MR, 또 펫까지 데일리 이미징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기술 개발이 됐고요. 결국에는 이런 그 이미징 테크닉 기술의 발전이 어댑티브 RT가 앞으로 이제 더욱더 도입이 많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전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이제 바이올로지컬리 가이드드 RT도 이제 많이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